안녕하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봤어요. 며느리들끼리 사이 안 좋으면 시어머니한테 뭐 좋은 게 하나 있나요? 형제들끼리 우애도 좋은데 며느리들끼리 사이 좋으면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 왜 저희 시어머니는 잘 지내는 동서지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올해로 33살로 맞벌이 결혼 생활 5년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요. 딱히 애 없이 살아야겠다 정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언젠가 생기면 생기겠지 하고 마음 편히 갖고 살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벌써 결혼 5년 차가 넘어가게 되었네요. 아이 안 가지려고 따로 노력한 것도 없고요. 벌써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다 보니 아이 없는 생활이 더 익숙하긴 하지만 당장에 내일이라도 아이가 생긴다면 이 한 몸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해 키울 생각입니다. 결혼 생활 5년 하면서 바뀐 게 참 많네요. 지하철도 안 다니던 저희 동네에는 끝내 지하철이 다니기 시작했고 저희 결혼할 때만 해도 평생 결혼 안 하고 엄마랑 살겠다던 시동생도 결혼을 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변한 건 남은 평생 자식들한테 손은 벌리더라도 한 집에 같이 살 생각 없다던 시어머니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둘째인 시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저희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연애는 해도 결혼은 안 하겠다던 시동생이었는데 난데없이 이렇게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될 줄이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와는 다르게 별로 대수롭지 않아 하셨어요. 오히려 당신은 진작에 그럴 줄 알았다고 결혼 안 하고 엄마랑 같이 살겠다는 것들 중에 결혼 안 하는 놈을 본 적이 없다시면서 말이죠. 아무튼 시동생도 그렇게 결혼해서 저희 집하고 마찬가지로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끼리는 연년생이지만 동서가 마침 저랑 동갑이었어요. 거기에 첫인상이 조금 쌀쌀맞고 곁을 안 줄 것처럼 보여서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그런 걱정은 저희 기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격이 저랑 자매 사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비슷했거든요. 취향은 물론이고 하는 생각까지 비슷했어요. 그렇게 동서와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 말로는 형님 동서 하면서 부르긴 했지만 거의 둘도 없는 친구 사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쪽 동네가 서울에 인접해 있는 경기권인데 처음 저희 신혼집 구했을 때만 해도 지하철이 안 다녔어요. 출퇴근은 집 근처까지 오는 버스가 있어서 그걸 타고 다니긴 했는데 오며 가며 하는 거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 서울 살고 있는 친구들 만나고 집에 돌아오고 그러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남편 말고는 따로 말상대도 없고 그래서 가끔 친구들하고 퇴근 후에 잠깐 보내던 시간이 그리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 잘 맞는 동서가 같은 동네에 살게 되었으니 저에겐 축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동서 또한 똑같았지요. 저희가 같은 동네에 신혼살림을 차리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저희 시어머니 사는 동네거든요. 시어머니가 홀어머니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아버지 되시는 분이 남편하고 시동생 어릴 적에 다른 사람 만나 새 살림 차려 집을 나갔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이혼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집도 넘겨주셨고 양육비도 제때제때 보내주셨다고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홀어머니 몸으로 두 자식 공부시켜 취직시키고 장가까지 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셨겠지요. 그 덕에 두 아들이 어머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효자로 컸고 신혼집을 구할 때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면 어떻겠냐고 물어온 남편 질문에 저도 동서도 그렇게 하기로 정했고 그렇게 같은 동네에 살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시어머니 가까이에 신혼집을 구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쉬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달리 말하면 가까이 산다는 건 적어도 시어머니와 합가해서 모시고 살 일은 없을 거다는 소리와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으로 결혼한 건 아니었는데 당시 이 근처에 지하철역도 생긴다 하고 서울하고 인접한 신도시권이기도 해서 지하철역만 생기면 집값이 엄청 뜨겠구나 하는 기대도 있었지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하철이 다니면 그곳은 서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싶었거든요. 결국 3년 전에 지하철역이 생겼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집값이 쥐똥만큼밖에 안 오른 건 계산착오긴 했지만요. 아무튼 동서 또한 시동생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한 동네 살면 모시고 살겠다고 할 일은 없겠구나 싶었답니다. 그 덕에 동서네랑 같은 동네에 살게 되었던 거지요.
천만 다행스럽게도 시어머니 또한 늙어서 자식한테 손은 벌릴지라도 한 집에 빌붙어서 살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까지 하셨고요. 시동생 결혼할 때는 두 자식 다 장가 보낸 만큼 내 할 일은 다 끝났으니 이제는 내 인생 즐기고 살 거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올해 60대 초반이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만나고 계신 남자친구분도 따로 계시거든요. 말인즉슨 이제 뒷바라지 해줄 자식도 없으니 산이며 들이며 바다며 좋은 데 있으면 남자친구분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당신 인생 즐기고 살겠다는 소리셨어요. 시어머니한테 저희랑 동선애가 합쳐서 달에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다른 건 모르겠고 그것만 끊기지 않게 해달라 하셨지요. 친정에도 비슷하게 보냈으니 솔직히 용돈 그만큼 챙겨드리는 거 맞벌이 하는데 못할 일도 아니었고 신경 쓰이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 집을 기준으로 저희 집은 15분 정도 걸리고 동선에는 저희 집하고 반대 방향으로 10분 거리에 있어요. 집이 가까운 만큼 이따금씩 남편 말고 다른 사람하고 수다 떨고 그러고 싶으면 동서랑 만나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형제끼리 우애도 좋은 편이라 넷이서 자주 만나기도 했고 그렇게 넷이서 시댁도 자주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 복은 없었을지라도 자식 복과 며느리 복은 있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내왔는데 작년 여름쯤엔가 남편한테서 정말 생각도 못한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왜? 집값이 조금이나마 오르긴 했다고 했잖아요. 집값이 오른 게 비단 저희 집만 오른 게 아니고 시댁이랑 동선에도 조금씩 올랐어요.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저희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보긴 했죠. 그런데 작년쯤 남편이 뜬금없이 집값도 올랐고 한데 이제 슬슬 넓은 집에 살아보고 싶지 않냐고 저한테 슬쩍 질문을 해왔어요. 넓은 집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희가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저희 삶에 크게 달라진 건 없었거든요. 집값이 올랐다고 한들 솔직히 다른 지역도 조금씩 집값이 올라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집을 판다고 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건 아예 시골 동네로 가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게 넓은 집에 살고 싶지 않냐는 소리를 하는 게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죠. 남편이 이어서 말하기를 형제끼리 우애도 좋고 배우자들끼리 사이도 좋고 그러지 않냐면서 시어머니랑 동선에 포함해서 세 가구 집값이 다 올랐는데 이참에 집들 정리하고 돈을 모아서 2층 집 같은 거 구해가지고 세 가족이서 같이 살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이 인간이 갑자기 정신이 나갔나 싶었죠. 합가 이야기를 꺼내도 싫었을 텐데 동선에까지 한 집에 같이 살자는 소리를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재수 씨랑 사이도 좋은데 뭐가 문제냐며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사이가 좋은 건 좋은 거고 같이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 모르냐고 바로 따졌죠. 당장 우리만 해도 연애할 때 한 번 다툰 적 없지 않았냐. 그런데 같이 살면서 생활 습관 다른 것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달라서 의견 다툼도 생기고 투닥거리도 하지 않았냐고요. 남편이니까 평생 남은 인생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참고 사는 거지.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나 시동생, 동서한테 하나씩 불만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까지 내가 참을 줄 아느냐고 절대로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결혼 생활 초반에 부모님 합가 문제로 절대 같이 살 일은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도 꺼냈지요. 과정 자체는 제 기분만 상하고 서운하게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부모님이 한 집에 같이 살 일은 없을 거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하고 첫 번째 맞는 겨울이었나 저희 친정어머니가 빙판길에서 크게 넘어지면서 다리랑 허리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었거든요. 집에는 제 남동생도 있고 아버지도 계셨지만 솔직히 저희 집 남자들이 그렇게 믿어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라면 정도나 끓일 수 있을 정도지 저희 어머니 없으면 아마 굶어 죽으면 죽었고 얼어 죽으면 죽었지 자기 손으로 뭘 해먹고 청소 빨래하고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머니가 너무 걱정됐어요.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괜히 동생이랑 아버지 밥 챙겨주고 한다고 무리해서 몸 움직이고 그럴 게 너무 눈에 뻔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머니가 몸 좀 나아질 때까지 우리 집에 좀 와 계시라 그러면 안 되겠냐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동생하고 아버지한테는 그때까지 배달을 시켜 먹던
라면을 끓여 먹던 생쌀을 드시던 식사는 알아서 해결하라 하고 집안일 같은 건 내가 주말에 친정 찾아가서 한 번에 몰아서 해주고 그리고 겸사겸사 평일에는 제가 퇴근해서 어머니 간병도 좀 해드리고 그러면 딱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고민도 안 하고 단칼에 거절을 했었어요. 간병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쓰던지 상황이 안 되면 그냥 제가 친정에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동생이랑 아버지 식사며 집안일이다 뭐다 신경 쓰실 게 많아서 괜히 아픈 몸 이끌고 억지로 하실까봐 그러는 거다 했더니 그런 건 그냥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시면 그건 장모님 복이고 장모님이 잘못하시는 거지 누굴 탓하겠냐며 끝까지 칼같이 굴더라니까요.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시면 그만큼 자기도 불편할 거라고. 그리고 당장 너는 주말에 처가에 가서 집안일 도와주고 올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그 말은 곧 나 혼자 주말에 장모님하고 단 둘이 이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건데. 거동이 불편하시니 내가 너 대신 간병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신경이 쓰여서 내가 집에서 편하게 쉴 수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래요. 뼈 빠지게 일해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우리 엄마가 떡하니 누워 계시면 너는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우리 집에서만큼은 마음 편하게 지내자고. 앞으로 효도를 집 안에까지는 끌어들이지 말자고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었어요. 그때 솔직히 그런 남편이 서운하기는 했는데 남편 말 맞다나 입장 바꿔서 집에 아픈 시어머니가 와 계신다면 그건 그거대로 신경이 엄청 쓰이겠구나 싶었죠. 어머니 간병이야 솔직히 제가 출근해 있는 동안 못 해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집안일이고 뭐고 하지 마시라 단단히 일러두고 동생한테 조금만 신경 쓰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했죠. 죽 같은 거야 요즘 편의점만 가도 팔고 제품도 워낙 잘 나오는 데다가 죽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까지 있는데 아무리 친정아버지랑 동생이 못 믿었다고 한들 그 정도 신경 못 써주겠나 싶었네요. 서운한 건 서운한 거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호들갑 떠는 게 맞았고 효도를 집안까지 끌어들이지 말자고 말하는 건 시어머니한테도 똑같이 그러겠다는 소리였지요. 그래서 앞으로 평생 남편하고 살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 일은 없겠구나 또 한 번 그런 확신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2층 집 구해서 동서네랑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자고 하니 달리 말도 나오지 않고 그저 황당하기만 할 따름이었어요. 남편은 효도는 집안까지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했던 자기 말은 기억도 안 나는지 계속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재수 씨랑 사이도 좋으면서 싫을 게 뭐가 있냐고 2층 집으로 구해서 공간 분리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따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냥 10분, 15분 걸리는 거리에 사는 시어머니랑 동생네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으로 이사 왔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지 않겠냐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내가 어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겠냐고 내가 미쳤다고 집까지 팔아가며 시어머니 모시고 동서네랑 살고 싶겠냐고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재수 씨랑 그렇게 친하게 굴더니 왜 그러냐는 소리만 하길래 동서랑 내가 진짜 친해서 가까이 지내겠냐고 동네에 달리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니는 거지 하고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사실은 동서랑 친한 게 맞았지만 그렇게 말 안 하면 남편이 끝까지 동서랑 친한 거 걸고 넘어지면서 뭐가 문제냐고 할까봐 그랬던 거예요. 아무튼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지나서 남편 모르게 따로 동서를 만났어요. 동서도 안 그래도 저랑 따로 만나려고 했다고 하길래 동서도 저한테 넋두리 털어놓을 일이 있었나 보구나 싶었습니다. 동서랑 만나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 무슨 일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야기 나눠보니 누가 먼저 이야기 꺼낼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이없게도 동서 또한 시동생이 난데없이 집 팔아서 시어머니 모시고 세 가족이 한 집에서 같이 살자는 말을 꺼내와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웠다는 이야기를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자고 했던 것도 저랑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친해 보여서 두 아들들이 한 집에 같이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겉으로는 사이가 나쁜 척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때부터는 동서하고 암만 눈치 없는 두 남편들도 저게 사이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아리송할 정도로 기싸움을 하는 척을 했지요. 어차피 동서하고는 이미 이야기가 끝나 있던 상황이니
실제 두 사람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생기고 말았네요. 동선애랑 저희 집이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자녀 계획이었어요. 저희는 애가 생기거나 말거나 운명에 맡기자는 주의였던데 반해 동선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기를 원했었죠. 물론 저도 아예 아이 없이 살고 싶은 생각은 아니었고 나이도 나이다 보니 35쯤 돼서는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한약을 지어 먹는다거나 용하다는 분 찾아가서 날짜를 받아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나름 노력을 할 생각도 있었고요. 아무튼 동선에는 결혼하자마자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왔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였지요. 동서하고 조금 사이가 나쁜 척 연기하기로 했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가 시험관까지 시도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때 가서는 동서가 워낙에 힘들어하기도 했고 시험관 자체가 몸에 무리가 많이 가는 거라 하니 일부러 남편들 같이 해서 만나는 자리 같은 건 만들지도 않았어요. 혼자 마음 정리도 하고 몸도 추스를 하고 나름 배려를 해줬던 거였죠. 그런데 그게 두 남편들이나 시어머니 눈에는 진짜 얘들이 겉으로만 친한 척은 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구나 하고 착각을 했었나 봐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동서가 저를 엄청 원망하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들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저희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하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어디 용한 사람을 찾아가 봤다는데 윗사람인 저희가 집에 아이가 들어오는 기운을 아주 꽉 막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더랍니다. 동서가 진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저한테 말을 안 해줬을 리도 없고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라 제가 믿을 리가 만무했지만 진짜로 그 이야기를 믿는 척을 했어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일단 그래도 이야기 나왔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당신이 생각해봤는데 진짜 그럴 수도 있는 노릇 아니겠냐며 저희 보고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내후년쯤에는 저도 본격적으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었다 보니 싫다고 거절할 것도 아니었어요. 허나 손주가 보고 싶으면 동선애가 소식이 없으니 너네라도 먼저 가지면 안 되겠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셨어도 될 일이 아닌가 싶었는데 굳이 되도 않는 이야기 지어내서 동서가 저를 원망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꺼내실 이유가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저한테 본심을 꺼내왔어요. 아이 태어나면 당신이 우리 집에 머물며 아이를 봐줄 테니 일단 저희 집 방 한 칸을 당신이 오며 가며 머물고 여차하면 자고 갈 수 있게 당신 방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는커녕 아직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방 한 칸을 비워놓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제가 대답했더니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그러다 동선애가 먼저 아이가 생기면 어떡하냐며 일단 저희가 먼저 동선애한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당신은 장남내외인 저희가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법이라며 두 며느리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갖게 된다면 당신 입장에서는 키워줘도 장손을 키워주고 싶다고. 그런데 혹시나 당장 소식은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동선애가 먼저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 좀 대신 키워달라 부탁해오면 당신이 그걸 거절할 명분이 없대요. 그러니까 일단 당신 지낼 방부터 마련해놓고 그러라는 겁니다. 일단 대답은 알겠다 했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 할 생각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 남편이 갑자기 설레발을 다치면서 얼른 어머니 지낼 방부터 만들어 놓자고 보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뭘 벌써부터 그러냐고 천천히 하라고 한마디 하고 저는 제 볼일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혼자 허둥지둥대면서 그러다 어머니 말처럼 동생네한테 선수 뺏겨서 복직 못하고 경력 끊기게 되면 어떡하냐고 끝까지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남편한테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어차피 방 한 칸 만들어 놓을 생각이면 나는 굳이 시어머니가 아니어도 된다고 친정어머니한테 그 방 내드리고 여기서 지내시면서 아이 좀 봐달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겠냐 한마디 하고 말았죠. 이왕 한 집에 같이 살 거면 나는 불편한 시어머니보다 맘 편한 친정어머니가 더 좋다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할 줄 몰랐는지 남편이 엄청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날이 지나서 동서한테 또 남편들 모르게 연락을 했지요.
오랜만에 한 연락이었는데 동서도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른 건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로 회사 일 일찍 마치고 서울에서 따로 만났어요. 약속 장소에 동서가 들어오는데 입구에서부터 할 말이 많다는 표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지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동선에 찾아와서 있던 일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던 것처럼 연락도 없이 동선에 찾아와서는 정말 큰일이라고 하면서 난리법석을 떨며 이상한 분위기를 조성했대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요즘 제가 아이를 하루라도 빨리 가져야겠다며 동서를 견제하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쟤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 자연임신은 죽어도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시험관도 하고 저러는 거 보니 제가 똥줄이 타기 시작했는가 보다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장손이고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동선애가 그런 건 쥐뿔도 신경을 안 쓰고 아주 집안 족보를 개족보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서 안 좋은 소리도 했다고 하고 무엇보다 아이 태어나면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줘야 하는데 동선애가 먼저 아이를 갖게 냅뒀다가 정작 저희들 시어머니 동무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도 못 받게 될까봐 걱정이라는 겁니다. 돈 주고 사람 쓰기도 싫고 애 키운다고 맞벌이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동선애가 시험관으로 아이까지 먼저 가져버리면 우리만 손해라고 그러니 동서가 아이를 갖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와서 지낼 수 있게 방 한 칸 비워놓고 아주 설레발치는 게 보통이 아니라고. 그런데 시어머니 딴에는 여태까지 애 없이 지내다가 당신 도움 못 받게 될까봐 그제서야 아이를 갖겠다고 드는 저보다 결혼하자마자부터 손주 보여주겠다고 노력한 동선애가 더 마음이 쓰이고 더 도와주고 싶고 그런다고 했답니다. 그래도 한편으론 저희 남편이 장남이다 보니 아무리 둘째네가 마음이 쓰인다고 해도 당신이 전부 당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 일단은 저희가 아이를 먼저 가질 마음부터 접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셨대요. 그리고 그 방법은 저희한테 제안한 것과 똑같은 방법이었지요. 바로 시어머니가 언제든 오며 가며 지낼 방 한 칸을 만들어 놓고 나아가서는 아예 시어머니를 먼저 모시고 살겠다고 선언하는 방법이요. 동서도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하기는 했대요. 저랑 친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 말만 들으면 애 키우는데 도움받으려는 이야기만큼은 너무 그럴싸해서 순간 믿을 뻔했다는 겁니다. 제가 동서 흉을 보고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애 키우는데 도움받는 부분 그런 것만요. 그런데 동선에는 또 저희 집하고 구조가 다르거든요. 저희 집은 그나마 방이 3개라서 시어머니가 저러고 갔을 때 별 문제가 없었지만 동선의 집은 방이 2개밖에 안 되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방 한 칸 내드리면 아이 태어나면 아이는 무슨 방을 쓰냐고 시동생한테 물어봤대요. 그런데 시동생이 동서 말 다 자르고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시어머니하고 같은 방 쓰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일단 시어머니부터 먼저 붙잡아서 우리 집에 모셔야지. 안 그러면 이러다 형님네한테 전부 다 빼앗기게 될 테다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다는 거예요. 동서도 그때 눈치를 딱 챘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는 소리가 하고 싶은데 마땅한 이유가 없으니 저희들 핑계. 아이 생기면 시어머니한테 받아야 할 도움 같은 거 다 계산하고 시어머니를 모시자고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려는 수작인 걸 말입니다. 이미 전년도에 남편이 2층 집 구해서 세 가족이 함께 살자는 말을 꺼냈다 보니 깊게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저랑 동서 사이가 좋다는 핑계로 어떻게든 한 집에 같이 살아볼 요량이었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 둘이서 기싸움 엄청 하고 사이도 안 좋아 보여서 어떻게든 그걸 활용해서 두 아들 집 중에 아무데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사실상 두 남편들한테는 누가 어느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던 크게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방법이 참 어이가 없잖아요. 모시고 살고 싶으면 두 며느리들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부추길 게 아니고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먼저 물어보는 게 적절한 방법 아니겠나요? 그런데 세 가족이서 한 집에 같이 살자고 하질 않나? 이번엔 어느 집에서 먼저 모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모셔야겠다 하질 않나? 저희들 의사는 하나도 묻지 않고 통보하듯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되도 않는 연극하면서 시어머니 모시게 하려는 그 정신머리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신다면 당연히 유리한 점이 많겠지만 동서도 저랑 생각하는 게 똑같았어요.
아이 봐주신다는 핑계로 언제까지 집에 머무르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모셔야 한다면 차라리 방 하나 비워놓고 각자 친정어머니 오며 가며 하게 만들어 놓는 게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100번 나은 거 아니겠나요? 일단 동서하고 미리 이야기도 맞춰놓고 한 덕분에 서로 관계까지 소원해져 가며 억지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피한 것 같아요. 그래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여지껏 한 집에 같이 살 생각 없다고 당신 인생 즐기고 살겠다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렇게 합가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며느리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그러려는 건지 말이에요. 저희가 시어머니를 일부러 멀리한 것도 아니고 신혼집도 시댁 근처에 구하고 나름 자주 시댁 왕래하면서 남들 하는 거 이상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며느리들 사이 이간질 시켜서 시어머니가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혹시 이런 시어머니 심리를 설명해 주실 분들 계시면 알려주세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당장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 왜 이런 개수작을 부리시냐 따져묻고 싶지만 이유가 뭔지나 좀 알고 그러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랑 동선의 세 가족이서 2층 집에 같이 살자고 하다못해 시어머니가 나서서 며느리 사이 이간질 시켜 어떻게든 한 집에 합가하려고 한다는 사연을 보냈던 쓰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은 동서랑 같이 해서 잘 봤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러셨던 게 알고 보니 정말 별것도 아닌 이유였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넘겨봐야 시어머니가 몇 번이고 계속 저랑 동서 이간질 시켜가며 계속해서 합가를 시도하실 것 같아서 이참에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세 가족이 전부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계획한 대로 그날 세모자가 무슨 생각으로 저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일부러 그날에는 동서랑 더 유난을 떨면서 사실 사이가 나쁜 게 아니고 좋다는 티를 더 냈지요. 세 사람 전부 앞불싸 싶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니 아무래도 저희가 사이가 나쁘구나 싶어서 경쟁 심리를 부추겼던 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는 애 없이 살다 보니 아이 없이 사는 편이 나은 것 같아서 그냥 앞으로도 쭉 아이 없이 살아야겠다 말했고 동서는 그동안 들어서지도 않는 아이 갖겠다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건강이 많이 상한 것 같아서 일단 마음 편히 갖고 당분간 아이 생각 없이 몸조리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죠. 말인즉슨 당장 저나 동서나 급하게 시어머니 머물 공간까지 만들어가며 아이를 가질 생각 없다는 소리였지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괜히 누구 집에든 들어와서 같이 살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빙 돌려서 말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더 이상 합가를 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으니 시어머니도 두 남편들도 조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금세 눈치채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미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눈치챘고 합가할 생각 없다고 저희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두 자식들 취직시키고 장가까지 보낸 만큼 당신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당신 인생 즐기면서 남자친구분이랑 좋은데 놀러 다니고 하면서 지내면 되겠구나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분이 재작년에 장가 보낸 자식네로 합가를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멀리 이사를 나가시게 되었고 그만큼 자주 못 만나게 되었답니다. 거기에 작년에는 그 집에 아이까지 태어나면서 남자친구분이 손주 봐야 된다고 밖에도 잘 안 나오게 되었고 그 덕에 시어머니는 거의 혼자서 지내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네요. 그런데 그 집은 며느리가 나서서 남자친구분을 모시고 살겠다고 나섰다는데 우리 집은 뭐냐고. 나는 며느리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있는데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모시고 살겠다는 사람도 없고 힘들게 아들 2명 키워서 제대로 효도도 못 받고 이게 다 뭐냐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두 아들이 2층 집 이야기를 꺼내오면서 시어머니를 모시자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러다 이번엔 작전을 바꿔서 저랑 동서 경쟁 심리를 부추겨서 합가를 하려던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한테 남자친구가 조언이랍시고 들은 게 애 키워준다고 하면 며느리들이 앞다퉈서 당신을 모시겠다고 할 거란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분 자식도 원래 같이 모시고 살 생각이 없었고 홀아버지 신경 쓰기도 싫어서 신혼집도 최대한 멀리 구했던 건데
막상 애 봐주는데 사람 쓰고 그러려니 돈 아깝고 그래서 아이 크는 동안만 같이 살기로 했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계획에 옮기고 싶었지만 저도 그렇고 동선에도 그렇고 당장 아이가 없으니 키워준다는 이유로 합가는 못하겠다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 이간질을 시켜서 둘 중에 아무나 먼저 입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말이 나오도록 경쟁 심리를 부추겼던 거랍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남자친구분과 당신 상황이 비교가 되니 아쉬울 수도 있는 상황이겠구나 이해는 갔지만 당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물어봤지요. 모시고 살겠다는 말이 꼭 며느리 입에서 나와야 하는 거냐고요. 혼자서 지내시는 게 외로우셔서 그러는 거면 저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어머님께 아드님들 양보해드릴 의향이 있다고요. 어차피 회사 일 때문에 저녁 7시는 돼야 집에 들어오는데 집으로 퇴근시킬 게 아니고 그 길로 어머님 댁으로 직행하라고 하겠다고. 그리고 어머님 주무시는 시간까지 있다가 오라고 할 테니 원하는 만큼 효도 받으시라고 했죠. 어차피 집이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잠만 집에서 자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리고 원하시면 어머님 기상시간 전에 남편들 책임지고 깨워서 어머님 댁에 보내다 드리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질색을 하면서 기껏 장가 보내놨더니 내가 아들 뒷바라지 하면서 살일 있냐고 말장난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동서가 말했죠. 어머님 어차피 저희들 대신에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하셨는데 두 아들 밥 챙겨주고 출근시키고 하는 게 갓난아이 키우는 것보다 오히려 쉽지 않겠냐고요. 저희들 집에 합가를 한다고 해서 맞벌이하는 저희들이 어머님한테 해드릴 건 별로 없다고요. 오히려 아이 돌봐야 한다고 하루 종일 어디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계셔야 할 텐데 어머님 그거 감당 가능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차라리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사는 두 며느리들이 사이좋게 지내면서 시댁에 자주 와서 어머님 챙기고 하는 게 어머님한테는 더 유리한 거 아니시냐고요. 꼭 모시고 산다고 해서 그게 효도고 안 모시고 따로 산다고 해서 불효고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남자친구분 아이 돌본다고 어디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계신다는데 진짜 행복하시냐고 한번 물어봐 보시라고 했죠. 손주 봤으니 당연히 행복하시겠지만 꼭 합가를 안 해도 손주는 저희도 매일같이 보여드릴 수 있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다가 그제서야 저희 뜻을 알게 되신 건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오셨어요. 남자친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식이 모시겠다고 해서 한 집에 사는 것 보고 부러워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 듣고 보니 니들 말이 틀린 게 없다시며 저희한테로 다가오셔서 저희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곤 그냥 이대로 가족들끼리 우애 좋게 사이좋게 지내자셨습니다. 그 와중에 눈치 없는 두 남편들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가까이 와서 그러자고 이대로 행복하게 지내자고 저희들 어깨를 같이 감싸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저랑 동서가 두 남편들한테 니들은 낄 때 끼라고 우리들한테 말 한마디 물어보는 게 그렇게 어려웠냐고. 당신들은 우리랑 집에 가서 이야기 좀 따로 해야겠다고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그 뒤로 시어머니 합가 이야기는 쏙 들어갔어요. 남자친구분도 시어머니한테서 저희랑 있었던 이야기 듣고는 아들내외가 나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부려먹으려고 데리고 사는 거였구나 싶어서 그 집을 나오시고 다시 동네로 이사를 오셨어요. 이야기 나온 김에 시어머니 집에서 같이 지내시기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분이 요즘 놀러 다니시느라고 저희들 집에는 얼씬도 안 하세요. 남편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혼자 생각할 게 아니고 저희들 말만 들으면 중간 이상은 간다는 걸 깨달았는지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허락받고 물어보고 하고 있고요. 잠깐 시어머니가 합가 때문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오해는 다 풀렸으니 지난날처럼 즐겁게 지내는 일만 남은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